경기도 포천경찰서로 예. 가출 신고가 하나 접수돼요. 이분이 이제 그 당시 37살 남성인데 실종되고 나서 7일 만인 그 아파트 경비원이 예.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우리 아파트 주민차가 아닌 게 한 대 있는데 예. 그 차가 삐딱하게 차 대놓고 빼지도 않고 장기 여기다 주차고요? 장기 주차를 해놓고 세워져 있다. 차적조에 딱 하니까 바로 수배 뜨잖아. 그 차예요? 그게 없어진 그 소나타 최씨차. 혹시 봤어요? 이거 차 예. 세우는 사람? 모르겠어요. 나 누가 세웠는지도 모르고 하던 그건 못 봤어요. 아파트 CCTV를 정밀하게 이제 확인을 합니다. 한 남성이 네. 그 차를 세우고 후다닥 가는 모습이 나와요. 찾아서 바로 긴급 체포해요. 네가 지금 이 차를 운전해서 그 아파트에 네가 갖다 놨잖아. 너 그 최씨하고 무슨 관계야? 네. 아무 연관도 없대. 아무 연관도 없는데 왜 그 사람 차를 네가 거 운전해서 거기다 갖다 놓고 도망가? 선배가 시킨 대로 거기다 갖다 버리고 온 거예요. 그 선배는 누구야 임마? (2008년 10월 22일) 날 경기도 포천경찰서로 예. 가출 신고가 하나 접수돼요. 가출해서 없어졌다는 사람은 포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맞는데 집은 경기도 동두천시 예, 예. 그 시내에서 PC방을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당시 37살 남성인데 네. 이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알죠. 10월 20일 날 늦게 끝내고 거예요. 갔어요. 밤새 하거든요. PC방들. 밤늦은 시간에 나간 사람이 행불이면 더더군다나 불안하잖아요. 더더군다나 이분은 PC방을 운영하다 보니 그때만 현금을 받을 때 카드 긁는 겁니다.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동두천에서 영업이 끝나면 포천으로 어떻게 가냐면 네. 동두천에서 그 포천 넘어가는 고개가 있어요. 왕방계곡이라고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을 넘어서 꾸불꾸불한 산을 하나 넘어가야지 포천으로 갈 수 있어요. 네네. 그 야밤에 그 차를 끌고 그분이 글로 이제 맨 오간단 말이야. 그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이 사람의 행적을 본 거는 이 사람이 나갈 때 본 종업원밖에 없잖아. PC방. 이거는 수사 들어가야지. 강력 범죄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그래서 실종자의 가족 지인들을 상대로 해서 탐문해요. 그런데 예. 하나같이 못 봤다. 예. 연락 안 된다. 예. 가출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다 불안해. 예. 그러니까 이 형사들도 긴장했습니다. 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건 야 강력 사건이야. 비상 걸려버린 거예요. 예. 포천경찰서에다가 신고한 거는 사라진 최 씨의 매형이 신고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알아낸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소나타. 그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야. 현재 상태에서는 차도 지금 없어진 같이 거네. 실종된 거지 같이. 아. 경찰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당일날 실종 당일날 그 사람의 동선을 전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게요. 그다음에 혹시 예. 그날 들어왔던 PC방 손님들하고 어떤 무슨 문제가 갈등.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일날 PC방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IP를 추적해갖고 다 뽑아서 인적상 도출해요. 형사들이 달라붙어서 뭐 치정관계 뭐 이런 거 IP 추적하고 난리를 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강력 사건이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호한 상태에서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실종되고 나서 7일 만인 2008년 네. 10월 28일이에요. 동두천시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 아파트 경비원이 예.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우리 아파트 주민차가 아닌 게 한 대 있는데 예. 그 차가 삐딱하게 차 대놓고 빼지도 않고 장기 여기다 주차고요? 장기 주차를 해놓고 세워져 있다. 가서 확인해 보니까 차적조에 했겠지. 했겠죠. 차적조에 딱 하니까 바로 수배 뜨잖아. 그 차예요? 그게 없어진 그 소나타 최씨차. 그러니까 이제 경비원 상들 혹시 봤어요? 이거 차 예. 세우는 사람?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나 누가 세웠는지도 모르고 하던 그건 못 봤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럼 CCTV 가야지. 그 결과 예. 사건 당일로 추정되는 날이니까 22일이겠죠. 그렇죠? 예. 한 남성이 네. 그 차를 세우고 후다닥 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 이 남자. 그게 최 씨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 그래서 쫓아가야죠. 그 사람 동선을 따라간 거예요. 예. 계속 연장하면서 CCTV를 따라갔어요. 따라서 갔더니 결국 차 세워놓고 예. 움직이더니 동두천 시내에 PC방으로 쏙 들어가네. 그래서 PC방 주인을 상대로 해서 몇 월 며칠 날 여기 왔었는데 아는 사람이냐 물어봤겠지. 그랬더니 자주 오는 사람이에요. 단골이에요 단골. 근데 그 사람 이름은 몰라요. 이렇게 말해요. 형사들이 그 PC방 앞에서 잠복합니다. 잠복했는데 빨리도 왔어요. 그 다음날 그 PC방을 딱 찾아온 사람을 찾았어요. 찾아서 바로 긴급 체포해버려. 인적사항 확인했더니 예. 28살 먹은 조가예요. 바로 경찰서로 데리고 들어가요. 네가 지금 이 차를 운전해서 그 아파트에 네가 갖다 놨잖아. 너 그 최 씨하고 무슨 관계야? 네. 아무 연관도 없대. 아무 연관도 없는데 왜 그 사람 차를 네가 운전해서 거기다 갖다 놓고 도망가? 그러니까요. 선배가 시킨 대로 거기다 갖다 버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선배는 누구야 임마? 그 선배는 선배인데 안면만 있는 선배예요. 나 이름은 잘 몰라요. 어디 사는지 뭐 이런 거 몰라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 선배? 근데 그거 형사들이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 혼자 총대 매지 마 임마. 너 죽어. 예. 너 그러고 적극 협조하면 참작이 무지하게 돼.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2명을 인적상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딱 나온 게 1번이 최 씨예요. 최 씨인데 28살이야 똑같이. 예. 근데 근데 이 자식 전과 조회하니까 강도 상해 등 전과 3범이에요. 깜짝 놀래. 또 하나는 신가예요. 신가. 몇 살이에요? 43살이에요. 이거 확 많아지네. 고물상을 운영하는 놈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전과도 예. 절도 등 17범이에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조가 본인 네. 28살. 근데 얘는 전과가 없어요. 그래서 요 3명은 그럼 어떤 관계인가 하고 이제 경찰이 딱 파악하니까 요 3놈이 저 이름이 짜자작 뜨니까 네. 형사들 바로 알았지. 아, 이거 동두천 시내에서 껄떡거리고 다니는 그 동네 그 논두렁 밭두렁 깡패. 지역 선후배 사이고 얘들은 또 각각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경력들이 있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PC방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그렇네요. PC방 주인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 요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 놈이 예. 그 최 씨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사전에 모의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의 패턴을 그 파악하고 이제 돈을 훔치기로 했던 거예요. 이건 강도살인의 계획범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2명 바로 그 수배 조치하고 이미 조가 땄을 때 소문이 쫙 나왔고 바닥이 좁으니까 얘들 떴다방 해버린 거거든. 그래서 순차적으로 전 형사들이 다 동원됐어요. 이 팀 말고. 한 놈은 네. 요 해당 팀에서 검거를 했는데 다른 팀에서 딱 한 놈은 또 잡았어요. 순차적으로 이놈들을 검거를 했습니다. 각 분리심문한 결과 조가가 이제 쫙 시나리오 그걸 다 얘기를 해줬죠. 이 조가 지명의로 렌트카를 빌렸는데 그것도 소나타예요. 그래서 이제 렌트카 썼다고 그러니까 증거라면 거기에서 그 사람 태웠었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조가가 사망을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렌트카 회사에 쫓아가고 네. 압수합니다. 그 과수팀이 붙어가지고 정밀 감식을 실시를 했어요. 그 결과 트렁크에서 모발 14점을 발견했어요. 추후에 피해자 최 씨의 DNA가 거기서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같은 모발이 한 14개 정도가 나왔다는 거는 산 상태에서 실렸기 때문에 막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증거가 확보되고 끝났으면 네. 지금부터는 속된 말로 이제 추궁, 네. 빠개로 들어가도 돼요. 시신 어딨어. 이렇게 된 거예요. 트렁크에 실었고 렌트카에 실었고 어쩌고 막 얘기하니까 이제 다 걸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때부터 논두렁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살아야 돼. 이제 거짓말 대잔치.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납치한 건 맞는데 죽인 건 나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각각 어떻게 주장하냐. 뭐래요? 첫 번째 최가 그놈. 네. 돈 뺏었다. 돈 뺏었다. 그 사람한테 인정한다. 네. 그러나 나는 살해하는 과정, 유기하는 과정에 관여를 안 했다. 신가하고 그 저 막내 조가가 창고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렌트카 돌려주러 갔다 왔다. 렌트카 갖다 주고 와서 물어봤더니 우리가 목 졸라서 죽였어. 이렇게 말하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조가가 나한테 뭐랬는 줄 알아요? 그때 저 형이 칼로 찔러 죽일 줄 알았는데 그냥 목을 졸라 죽이던데요. 이러면서 자기한테 말해줬대 조가가. 그러면 이제 신가는 뭐라 그래? 아니요, 우리 셋이 같이 죽였어요. 최가가 렌트카 갖다 주려고 간 건 사실이지만요. 그건 우리가 이미 죽이고 난 이후에 렌트카 갖다 주러 간 거예요. 조가도 맞아요. 우리 셋이 있을 때 죽은 거 맞아요. 다만 나는 셋이 있을 때 죽였는데 직접 죽일 때 나는 안 거들었어요. 그냥 거기 있기만 했다. 최가하고 신가가 적극적으로 죽였어요. 말이 각각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경찰이 구분해야 돼요. 일단 시신 발견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건 전모 겸 시신 발견 이제 볼까요. 그리고 2008년 10월 21일 날 02시경에 새벽 2시예요. 퇴근하는 걸 목격을 했어요. 기다리고 있었겠죠 밖에서. 그랬겠죠. 술 한잔 하자고 그러면서 유인을 해요. 내 동생이 운영하는 놈사록이 있는데요. 거기 진짜 기가 막힌 저 종업원도 와 있고요. 뭐 하면서 이제 바람 잡은 거예요. 거절을 못한 거예요. 피해자가 딱 도착하자마자 피해자의 차, 그 소나타, 그건 길에다 세웠어요. 렌트카로 이동해요. 동두천 시내에 있는 모 주점 2층에 있어요. 2층 유인해가지고 렌트카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놈은 단독으로 최가예요. 술 시켜서 먹으려는데 그 순간 문이 빨강 열리고 신가하고 조가 그 막내가 딱 들어와요. 그리고 그 피해자 바로 옆에
신가 나이 제일 많은 놈이 여기 딱 앉아요. 그다음에 맞은편에는 최가하고 그 최가 옆에 막내가 또 조가가 딱 앉아요. 그때부터 갑자기 쌀랑해지더니 갑자기 지갑 꺼내. 어허. 돌변하네요. 일어서 이 새끼야 앉아 막 때리는 거죠. 강도가 돼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현금 가방 그다음에 차 열쇠까지 다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찾으려고 그랬더니 없는 거야 피해자가. 이게 피해자가 만나기로 한 장소 소요산 그 입구 그 도로인데 가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에 전화를 했어요. 최가가 나타나니까 그걸 거기 놓아두고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 또 조가한테 시켜서 가지고 오죠. 그 휴대폰을 찾은 이유는 또 더더군다나 신고보다도요 더 좀 중요한 은행 잔고 확인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휴대폰이 없다 그러니까 막 엄청 때린 거지. 전체 다 뺏으려고 그런 거죠. 돈이 상당히 많은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이기로 맘먹은 거죠. 제일 나이 먹은 놈이 피해자 입속에다가 휴지를 뭉쳐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입을 테이프로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재갈 물려버린 거예요. 양팔 양다리를 뒤로 해서 묶습니다. 청테이프로. 완전히 결박해서 소파에 엎어놔요. 최가하고 조가한테 빨리 나가서 묻을 때 찾아가. 광암동 그 쇠목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쇠목골. 그 인근 야산에 가가지고 삽을 이용해서 팝니다. 무릎 정도 깊이 땅을 이제 파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아마 무섭기도 했을 거야 이 새끼들. 시간도 너무 많이 흘러가고 포기하고 옵니다. 피해자를 묶은 상태에서 룸 대기실로 옮겨요. 땅도 못 파고 왔다고 이제 욕을 하면서 결론이 안 나요. 야 일단은 우리 빌린 렌트카로 실어. 거기서 발버둥 치는 바람에 모발이 13개가 나온 거예요. 주점 후문 쪽에다가 그 렌트카를 주차를 하고 신가하고 조가가 이제 발을 풀어줘요. 계단을 내려가서 트렁크 속으로 밀어넣고 이제 닫은 거죠. 유기한 장소까지 가는 거예요.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술이라고 있어요. 거기 한 그 가건물 창고로 갑니다. 이 살해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 세 놈이 말이 각각 달라요. 최가 이놈 이제 그 본인 진술은 신가하고 조가가 창고 안으로 데리고 갈 때 나는 렌트카를 돌려주기 위해서 동투전으로 떠났대. 반납하고 창고로 갔더니 이미 이 신가하고 조가가 피해자를 죽인 상태였고 나는 신가의 화물차에 그 피해자의 옷하고 옷 벗겨놔서 옷하고 생수통 이런 증거물을 드럼통에다 담았대. 그래서 양주시 남면 저 신암리 쪽 그 저수지 있는 공터에 가서 그걸 불태우는 것까지 내가 했대. 증거인멸. 요게 이제 최가의 진술이에요. 신가하고 조가는 둘이 좀 말이 공통된단 말이에요. 세 명이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드럼통에 시신을 넣고 콘크리트로 타설을 했다. 시신을요. 거기다 보관을 하려면 이 창고를 우리께 돼야 되잖아. 신가요 나이 많은 놈이 내가 창고 그 건물을 아예 임대하고 올게. 이러면서 막내 휴대폰을 들고 택시를 이용해서 먼저 출발을 했대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지차를 타고 왔어. 마르샤. 뒤에 따라서 바로 창고 주인이 또 따라와. 그래서 임대 계약을 했어 둘이. 계약 끝나고 돌아가니까 이제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창고 안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그러는데 창고 우측 입구 쪽에다 렌트카를 숨겨서 다시 주차를 하고 신가가 타고 온 마르샤로 또 막아버리고 사람 못 보게. 창고 안에 있던 장판 같은 거 있대. 그걸로 또 저 반대쪽으로 또 막았대. 트렁크에서 이 최가가 피해자의 어깨 쪽 그다음에 신가가 다리를 잡아서 이렇게 들고 온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고심하고 있을 때 이제 이때 피해자가 의식이 돌아왔대요. 눈을 반짝 떴다는 거야. 눈 떴잖아. 눈이라도 좀 가려줘. 그러니까 이때 최가가 에이씨 그러더니 테이프를 들고 와서 머리 전체를 둘둘 말아버렸다는 거야. 이불로 피해자를 또 둘둘 말았다는 거예요. 감싸요. 꼼짝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목을 졸라서 죽였다는 겁니다. 최가 같은 경우는 잘 안 죽으니까 발로 막 밟기도 하고 조립식 그 판넬 위에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 뛰면서 밟기도 하고 그랬대. 천하에 죽일 놈의 새끼. 최가 이름 진짜 제일 나쁜 놈이에요. 조가 막내도 발로 몇 번 찼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사망을 안 하더래요 피해자가. 최가 이놈이 목을 잡아서 확 꺾은 거예요. 그래서 살해를 최종적으로 한 겁니다. 최가 이놈이 지가 렌트카 빌려왔잖아. 증거가 있을지 모르니까 세차해서 빨리 갖다 줘야 된다. 그래서 죽인 이후에 가서 차 돌려주고 택시 타고 걸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신가 이놈이 시체를 드럼통에 넣고 드럼통하고 시멘트를 내가 사갖고 올게. 그러면서 지 마르샤를 타고 나갔어요. 그때는 간 다음에 마르샤가 아닌 화물차를 끌고 왔어. 이제 드럼통을 3개나 들고 옵니다.
드럼통에다가 시신을 구겨놓고 창고 입구 쪽에 있던 그 모래를 가지고 와서 시멘트하고 섞어가지고 생수를 뿌려가면서 비벼서 드럼통 뚜껑을 닫은 거죠. 일행들은 그 차 타고 이제 사라졌던 거예요. 이게 콘크리트 살인 사건이에요, 이게. 자, 이 시신은 당연히 발굴했죠. 네네. 2008년 10월 30일 날 07시경에 우리가 시신 발굴했어요. 네. 드럼통을 콘크리트가 채워져 있었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네. 잘랐습니다. 반으로 잘랐어요, 드럼통을. 드럼통 안에는 이불 2개 쌓여서 머리가 아래쪽으로 돼 있는 시신을 발견했고요. 콘크리트가 타설된 상태에서 네. 정교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드러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얼굴에 청테이프로 10번 정도 이상 감겨 있었고요. 그다음에 양손은 이 가슴 부위에 이렇게 모아진 채 결박이 돼 있었고 입에 휴지가 발견됐고요. 그리고 이제 부검을 했죠. 2008년 10월 31일 날 때 시신은 좀 심하게 부패가 돼 있었고요. 목 부위에 피하 출혈이 있습니다. 네. 당연하죠. 목 조르고 있으니까. 이제 골절은 없었고요. 저산소증하고 비구폐색 질식 사망사로 추정된다. 결국 바꿔서 얘기하면 생존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증거물을 확보를 했는데 예. 최가 이놈이 이제 지가 뭐 시켜가지고 그 증거물 갖다 오시고 뭐고 다 불질렀다고 그러잖아. 소각했다는 장소 가가지고 플라스틱 부분은 타고 금속 부분만 남아있는 피해자 차 열쇠, 소나타 열쇠도 한 개 찾고 네. 타다 남은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통장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찰이 현장에서 지문 채취됐습니다. 철제 빔을 이렇게 막아 지지했어요. 그 빔에서 우리 형사들이 이 조가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명백히 거기서 범행한 게 나오죠. 피해 금액은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현금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다음에 현금 카드 뺏겼고요. 예. 그래서 이놈들 이거 일망타진이 됐는데 이 새끼들은 11월 달에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해갖고 1심이 2009년 4월 21일이에요. 형량을 때렸는데 신가 있잖아요. 거의 주범격이죠. 추가하고 신가. 그렇죠. 이 두 놈은 무기징역. 그다음에 조가는 얼마 받았겠어요? 얼마 받았어요? 그 새끼 15년 받았어요. 15년. 신가 그다음에 최가 요 두 놈은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네.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강도상의 특수절도 미수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무기징역에 처한다. 조가 그 막내 그놈은 전과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해서 가담한 점. 네. 그다음에 연령이라든지 성행이라든지 가정 환경 등을 참작해서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렇게 1심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항소심이 언제 있었냐면 2009년 11월 17일이에요. 강도살인, 시체 은닉 등의 혐의로 신가 최가는 역시 무기징역. 똑같이. 똑같아요, 걔들은. 근데 조가는 3년 DC됐습니다. 징역 12년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살인을 공모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해자가 나를 보고 있으니 눈이라도 가려주자는 식의 살해 정황이 아주 구체적이다. 이 진술이 엄청 구체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음주 약물 때문이었다고 이것들이 계속 주장했어요. 아이고. 그러면 그 주장했던 신가의 진술에 대해서 범행 당시에 술을 마셨다고 해도 상당히 오래된 시간이 지났다. 네. 그리고 증거물을 불태우는 등 네가 한 행위로 봐서 아주 치밀한 걸로 봐서는 심신미약상 때 절대 아니다. 살인과 시체 훼손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공범 조가는 양형을 좀 참작해줬다. 그러면서 3년 까준 거고요. 궁극적으로 얘들 형량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2009년도에 조가가 12년 받았으면 2021년도에 나왔죠. 뭐 나왔는데 사고 쳐서 또 방에 또 갔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이거 동수천에서 일어났던 드럼통 살인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고 잔혹한 사건입니다. 천하의 죽일 놈의 새끼들. 이놈들은 아마 형기가 끝나고 저 세상 가서도 천벌 받을 겁니다. 이 사건 수사한 그 우리 후배들 고생했고 아유 돌아가신 분 정말로 명복을 빌고요. 아유 가슴이 아픕니다. 듣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오늘 좀 잔인했죠, 그렇죠? 잔인했어요. 예.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